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은 편안히 쉬셨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야당의 그 흐트러진 모습, 그걸 윤석열 후보가 선대기구를 전부 다 해산하고 실무형 아주 필요한 인원만 가지고 선거대 집기구를 다시 꾸민다고 이렇게 발표해서 한결 좀 마음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들 김종인 총괄대표 결국은 이제 물러나게 됐죠. 또 이제 뒤로 떨어져서 또 얼마나 또 재뿌리는 일을 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이준석 대표는 아주 고래심줄입니다. 당 대표를 사퇴를 하는 것이 그것이 매너인데 안 내요. 사표를 안 내.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 결의안을 결정을 한다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경우에 보통 그 시대에는 이런 경우에 이준석이가 제일 먼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는 겁니다. 사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는 젊은 치고는 아주 못된 것만 배웠어요.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실 때도 그렇죠. 사퇴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퇴할 사람이 아내.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권영세 의원을 윤석열 후보가 사무총장 임명을 했습니다. 사무장. 권영세 의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서울 용산 쪽의 출신인데 사선 의원이죠. 친박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실무형이고 그렇게 말이 많지 않은 실무형입니다. 그리고 적이 이렇게 없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전에 평소에는 친박에 있었지만 홍준표 의원도 좀 그 사이가 좋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사이가 좋습니다. 심지어는 여당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모나게 적대감을 갖지 않고 했던 아주 그래도 모범적인 의원이었습니다. 권영세 의원이. 그래서 권영세 의원을 그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비상시국이니까 당이 비상체제니까 그렇지, 사선 의원 정도 하면 당 대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죠. 사무총장까지는 안 들어갑니다만, 이번에는 당이 아주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 임명을 하는데 당대표 이준석이가 처음에는 노라고 보이콧하다가 결국 그 의원들의 설득으로 막판에 찬성을 해서, 그래서 의결이 최고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준석이 아주 젊은 사람치고는 못된 것만 배웠습니다. 못된 것만 배웠어요. 아유, 말도 하기 싫어요. 말도 하기 싫어. 그러나 이름 부르기도 싫어요. 이준석이. 새파란 사람이 말이지. 개뿔든 뭐 당 선거를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권한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같이 하려고 그러고. 아이고. 국민의힘 6일 신임 사무총장에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사무총장 겸직안에 우려를 표했던 이준석 대표도 막판에 입장을 선호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권영세 총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권 총장은 선대본부장을 겸임하게 된다. 선대본부장도 겸임하게 합니다. 그러면 일 처리가 좀 빨라지죠. 예?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인선안도 통과했습니다. 성남 그 사건, 성남 수천억을 해먹게 만들었던 그 성남 사건에 아주 원희룡 의원이 아주 체계 있게 깊이 있게 현실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던 원희룡 의원이죠. 전에 제주도지사로 있었던 원희룡이 정책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회의에는 이철규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하는 안건도 함께 상정돼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철규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임명안 상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막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이러니 이 대표 이준석이 거기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 선거 참 큰일 난데 빨리 많은 사람들이 그 요구하듯이 이 대표를 사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선거가 원만히 간다고 봅니다. 이 대표는 전날 젊은 세대의 지지를 다시 움트여 볼 수 있는 것들을 상식적인 선에서 소위 연습 문제라고 표현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방금 거부되었다. 연습 문제. 야 진짜 왜 그럴까? 제정신인가? 당대표로서 당무에는 충실하겠다며 선대위 합리에 선을 그었다. 당무도 하지 말고 사퇴하라니까. 사퇴해. 아이고. 그런 가운데서 나경원 의원이 있죠. 나경원 의원 이준석 2030 제도로 상징했나. 그리고 이 나경원 의원은 필요하다면 미관 말직이라도 맡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과연 2030을 제대로 상징했나 하는 부분은 오히려 안타까운 부분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성상납 사건에 연루된 이준석,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선거대책기구에서 매일 불만만 갖고 씻고 있는 대여 투쟁은 한 번도 못한 여측의 첩자 같은 이준석 대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그렇게 정치적으로 알고 사회를 안다고 말이죠. 참 대표를 잘못 뽑아가지고. 나 전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가볍게 보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표가 굉장히 장점도 많고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행보는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며 저희가 2030을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니다. 이 대표 문제를 떠나서 후보께서 30대 장관을 많이 보게 될 거다. 선대위를 개편하며 2030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며 그러니까 다 뛰어넘고 후보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보도록 노력할 거다. 저도 보태보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이 말한 겁니다. 그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사퇴로 중도 확장성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 한 분이 중도 확장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김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상징하는 바는 있지만 워낙 내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후보가 결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국회 기재위에서 노동이사제도 통과를 하지 않았나라며 윤석열 후보 스탠스 자체가 중도 쪽을 지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합류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 후보의 선대위 개편에 대해 잘하신 결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 내부 내홍, 선대위와 관련된 분열 작업 때문에 지지율을 많이 까먹었다며 지금부터 변화하고 새로운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까지도 거론되셨었는데 선대본부에 합류하나라고 묻자 나 전 의원은 저는 처음부터 백의종군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필요하다면 미관말직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제 역할은 백의종군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관말직, 맨 끄트머리 직위, 맨 끝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경원 의원같이 이렇게 선거 때라든가 이렇게 마음을 다소곳이 자기를 비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준석이 나경원 의원을 좀 보고 배우라고. 이 애승이 대표야. 이준석이 지금 이대로 두고 또 간다고 하면은요, 또다시 그 선대나 후보를 헐던 일이 또 나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또 나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간은 선거 날 시간은 이렇게 얼마 남았는데. 그래서 이준석이를 뒤로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요구고 주장입니다. 지금 현재 KBS에 출연하고 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KBS 항의 그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그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KBS에 출연하는 것을 이준석 해낼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최고위원 전부 사퇴하고 이준석이도 사퇴한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미고 나경원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해야 된다고 본 방송에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정치판 돌아가는 걸 갖다가 손바닥 보듯이 보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 비상대책 기구를 못합니다. 하루빨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정권 교체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지지분열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를 놔두고는 이 선거는 결코 원만에 치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스타일과 그 성격이 단시간 내에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애시당초 당대표를 선출할 때 너무 몰랐어요. 그저 뭐 하버드 나왔다, 뭐 젊다, 뭐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했다 해가지고 좋은 점만 봤는데 그 사람의 그 성격을 모르겠습니까? 전자에 손학규 의원하고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준석이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당일 쪽에.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그대로 또 나타나잖아요. 그런 문제는 손학규 전 대표한테 물어보면 이준석에 대해서는 아주 손바닥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내가 볼 때는 하루빨리 당이 재정비돼서 이제는 이런저런 당내 선거 기구에 말 없이 말 나오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서 마음 놓고 전국을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모두 다 그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도 야당 단일 후보를 해서 같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합당도 좋고 연합도 좋고 하여튼 단일 후보로 하고 안철수 의원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일날 있었던 이북의 그 미사일 발사한 거 거기에 대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700km 표적 명중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방과학원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시험 발사에는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 부분의 지도 간부들이 참관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통신은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돼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비행 구간에서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 방위각으로 120km를 측면 기동해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은 겨울철 기후 조건에서의 연료 암풀화 계통들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했다며 미사일 액체 연료를 용기에 담아 발사할 때마다 끼워 넣어 쏘는 앰플화된 연료 장치를 사용했음을 밝혔다. 통신은 극초음속 미사일 부분에서의 연이은 시험 성공은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 전략 무력의 현대화 과업을 다그치고 5개년 계획의 전략 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중앙은 시험 발사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해당 국방과학연구 부분에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8시 10분경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방. 참 우리나라 이 군대도 참 웃겨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북한은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군 당국은 초기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이 나라 좌파들은 유교사변을 겪지 못해서 모르는지 몰라도 이북의 소리만 듣고 이북의 눈치만 보고 이북에만 무엇을 퍼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좌파 정부에 대해서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역사의 중죄인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권 교체에 나가는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만 하고는 자당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있죠. 뭐 홍준표든가 또는 이준석이 뭐 김종인 뭐 있었잖아요. 뭐 등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빠른 시일 내에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정권 교체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결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6.25 사변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겪었잖아요. 7살 때 피난길을 가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폭탄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망하고 죽고, 나도 폭탄 파편을 쏘서 얼굴에 상처가 표탄 파편 자국이에요. 눈에도 지금 현재 파편이 배겨 있어요. 온몸이 다 찢겼어. 나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생생합니다만, 그냥 사람들이 가을에 단풍나무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그냥 많이 죽었습니다. 그냥 하얀 옷 입은 사람들,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뭐 몸이 잘리고, 뭐 그냥 팔이 잘리고, 뭐 여기서 아이고 저기서 아이고. 나는 지금도 아주 악몽 같은 꿈을 꿉니다. 저는 도저히 저 공산당은 용서할 수 없고 좌파 정부는 절대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도해둔 바와 같이 이북의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추위에 떨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 탈북자들이 이야기인데, 또 미사일 극초음속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했어요. 국민들을 먹을 거 없는데 거기서 또 저기 전장물자만 또 만들어요. 그것이 공산당, 바꿀 수 없는 공산당의 주의합니까? 전장물자만 만드는데,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중지해라, 그 핵무기도 폐쇄해라, 말 한마디 못하는 이 나라 이 정부가 과연 이 나라 남한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부인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이북에서 시험 발사한 겁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맞았다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북한이 5일 발사한 탄소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 나쁜 사람들이요. 이 공산당은요, 이게 뭐 국민도 없어요.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그 체제를 이끌어가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먹을 게 없고 살기가 없더니도 이 미사일은 계속 연습을 해요. 그런데 이북엔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좌파 정부,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정부를 이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그래야 이북이 마음대로 한국에 못합니다. 그래야 협상도 됩니다. 그래야 남북 통일도 협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북의 눈치만 보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그쪽에 바라보기만 한다면 결국은 통일은 안 됩니다. 어디 역사를 봐도 통일을 하는 것은 힘이 균형이 비슷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협상이 됩니다. 이 나라 이 정부는 남북 통일을 좌파 정부지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배심도 없고 그런 자신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뉴스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이신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아주 활기찬, 심찬, 당찬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들 건강도 잘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권진광이었습니다.